자,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어서 절연연선 또 해야 되겠죠. 보면 몇 페이지입니까? 6페이지네요. 그죠? 절연전선은 뭐라 했어요? 우리가 어제 나전선 위에 부도체인 도체로다가 피복한 게 무슨 선? 절연전선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절연전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약호 좀 알고 가죠. 우리가 전선의 절연전선의 약호는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전선 약호는, 자 보자, 도체죠. 도체. 이게 나전선이라고 보시면 돼. 나전선 위에 뭐라고요? 내가 뭐로 피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옷을 입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체 위에 뭐로 한다? 우리가 V로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비닐로 절연시켰다 그랬지? 그래서 붙는 선 비닐 절연전선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V가 바로 뭐다? 비닐이라고 그래. 뭐라고요? 비닐 절연. 그 다음에 두 번째죠. 요걸 뭐로 한다? 이제 R로 하고 싶다. 그러면 뭐가 돼? R은 고무절연이라고 그러고. 고무절연. 그 다음에 세 번째죠. 세 번째는 내가 뭐로 하고 싶다고요? N이라고 하고 싶다. N. N은 뭐라 그러냐? 우리가 클로로프렌이라고 읽어요. 클로로프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죠. 네 번째는 C로 하고 싶다. C는 뭐냐? 가교 폴리에틸렌. 이렇게 하고 있고. 자, 그죠? 다음에 다섯 번째, E죠. E. E는 뭐란다 그래요? 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 이건 다른 말로 뭐라 해? 에틸렌이라고 그랬어. 에틸렌. 그냥 한마디로. 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약호 하나 나오는 게 PD가 나오네. PD라는 것은 뭐냐? 고압 인하용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B죠. B. B는 부틸 고무. 이렇게 해요. 부틸. 요거만 아시면 되겠지. 자,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무슨 뜻이다? 절연전선이고, 우리가 기타 절연전선, 기타. 기타 절연전선에서는, 자, 우리가 뭐를 말하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간판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형광등 안에 집어넣지만, 간판에 뭐 켜요? 우리가 네온사인을 켜는 경우가 있어. 그죠? 네온사인. 네온사인을 갖다 우리 뭐라 그래? 방전등이라고 그래. 무슨 등이요? 방전등. 그래서 방전등은, 나눠져요. 뒷부분에 나오지만, 사실은 방전등은 1000V 이하의 방전등하고, 그 다음에 1000V를 넘는 방전등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1000V 이하의 방전등이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400V 이하의 방전등인데요. 400V 이하의 방전등이 바로 뭐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무슨 등? 형광등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등이요? 형광등. 그리고 1000V 넘는 방전은 뭐 있어요? 바로 그 간판키는 무슨 사인? 네온 사인 있잖아. 무슨 사인이요? 네온 사인. 밤에 보면은 뭐 있어? 그죠? 네온 사인 간판 나오잖아. 그지? 그 네온 사인. 이런 것들이 방전등인데, 우리가 네온 사인에서 나오는 그 사이즈가 바로 전선의 약호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자. N이죠, N. N을 갖다가 방전등에서 뭐라 그래? 네온전선이라고 그래. N을. 자, 무슨 전선이요? 네온전선이라고 하고, C를 여긴 가교 폴리에틸렌인데 네온전에서는 뭐란다를 클로로프렌이라고 읽어야 돼요. 좀 바뀌죠, 그죠? 이렇게 요거 두 가지만 좀 조심 좀 하셔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전선에서는 이렇게 부르지만 기타 절연전선은 뭐로 부른다? 이렇게 부른다는 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 그러면 자, 여기 말고도 뭐 있어? 우리가 네온 사인에서 뒷부분이 나오는 거지만요. 보죠. 형광등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예요. 이렇게 보면 글로우 스타트식 형광등,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레피트 스타트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자식.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바로 뭡니까? 요거예요. 글로우 스타트식. 레피트는 뭐가 없어요? 우리가 형광등 키면 껌뻑껌뻑 되는 게 없잖아. 그지? 그게 없이 그냥 팍 들어오는 게 뭐야? 레피트고. 전자식은 글로우 스타트가 없는 전자식인데, 역률이 가장 좋은 게 바로 얘란 말이에요. 전자식이. 그러면 우리가 일반 형광등이 오죠. 한 개짜리 형광등 살려면
옛날에 비쌌죠. 근데 요즘은 얼마? 5,000원이면 사요. 등기고 안전기, 형광등까지 다 포함해서 램프까지 해서 5,000원이면 사는데 요 랩피트는 뭡니까? 얘보다 좀 비싸죠. 한 돈 10,000원 돈 줘야 되고 형광등은 안전기 하나만 15,000원이야. 안전기 하나만 거의 대부분 12,000원 돈 가요. 그러면 갓하고 등기고 설령 얼마 대부분 한 15,000원 돈 들어가야만이 이걸 사는 거지. 그래서 얘는 뭐 연결이 좋다는 것은 뭐 전기요금이 좀 많이 절약된다는 얘기지. 가정집에 나오는 게. 그렇지만 글로우 스타트식은 뭐다? 불 켜면 껌뻑껌뻑 들어오는 게 바로 뭐라고? 글로우 스타트식이 바로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글로우 스타트식은 이게 뭡니까? 형광등이라고. 형광등. 다른 말로 뭐라고 하다? 형광등을 방전등 또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방전관이라고 하는 거야. 방전관. 그러면 이 형광등은 달고 때는 베이스핀이 몇 개 있습니까? 양쪽으로 2개잖아, 그지? 베이스핀이. 그럼 여기에 뭐 있어요? 이렇게 초코다마가 있는 거야. 여기에 글로우 스타트이죠. 이렇게 돼 있고요. 요 안에 뭐 접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한 회로가 이렇게 연결돼 있고 또 한 회로가 이렇게 연결돼 있죠. 그러면서 여기 뭐 있습니까? 코일과 맞아 있는 거야. 이렇게 코일. 코일. 이렇게. 코일. 요게 바로 뭐냐면 쉽게 말하면 단권 변압기야. 무슨 변압기? 단권 변압기. 기계에서 배우는 거죠. 요렇게 연결돼서 하나가 또 연결되죠. 이런 식으로. 연결되면 요게 뭡니까? 입력이 되는 거야. AC. 입력이 들어가는 거, 출력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입력 얼마? 220V를 가해주고 뭐 만들어 우리가? 스위치 만들잖아요. 그죠? 그럼 스위치를 딱 키면 어떡합니까? 전류가 흘러간다고. 이렇게 전압전류가 흘러가면 이게 안전기라는데 이걸 안전기인데 다른 말로 뭐라 그래가? 방전등용 안전기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방전기 안전기. 그럼 이게 뭡니까? 소형 변압기야. 무슨 변압기요? 변압기. 그러면 전압전류 220V는 전압전류가 흘러가면은 여기 들어가면 뭐가 돼? 높은 전압, 즉 고압이나 투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흘러가는 전압전류를 뭐라 한다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전압전류가 다니는 길을 뭐라 그래? 전로라는 표현을 써. 문제요? 전로. 그러면 220V를 가해주면 전압전류가 흘러가서 뭐야? 고압 투과로 바뀌죠. 그죠? 바뀌면 전류가 뱅글 돌아. 필라멘트 안에 막 홀이 있으니까 뱅글 돌아서 들어오죠. 들어오면 요 안에 접점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면서 뭐가 돼? 착 친다고. 늘어나면서 얘를 탁 친다고 치면 뭐가 돼? 부식하고 뭐가 돼? 스파크를 나지. 스파크를 하면 뭐가 된다? 그 전압전류가 연결돼서 일로 들어가요. 들어가면 요 안에 형광등 안에 뭐가 있어? 수온이 있지. 수온이 발광되면서 램프에 불이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서 다시 불 들어오면 이건 원위치. 다시 원위치 돼서 들어오는 거지. 이게 무슨 등? 형광등이야.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우리가 쓰는 무슨 식? 글로우 스타트식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용어가 뭐 나옵니까? 관등회로라는 게 나오죠. 이렇게 있어요. 용어 설명에. 관등회로라는 것은 이렇게 방전등용 안전기로부터 어디까지? 방전관까지를 뭐란다? 까지 뭐라 그래? 전로. 전압전류 다니는 길. 이걸 말한다. 무슨 동? 관등회로로 가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하면 관등회로라는 것은 이렇게 방전등용 안전기로부터 어디까지? 방전관까지 뭐를 말한다? 전로를 말한다. 이게 무슨 등? 관등 회로를 말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네온사인은 보죠. 네온사인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칠판 같은 데다가 뭘 갖다 붙여요? 유리 같은 거지. 유리. 유리 같은 거였는데 그 유리를 갖다가 몇 글자? 2글자로 붙이고 싶으면 2개를 갖다 구워야지. 유리를. 그지? 그래서 만약에 일상으로 뭐가 돼? 한 글자로 하면 뭐가 돼요? 멋이 없잖아요. 유리를 몇 글자로 왜 이렇게 2글자로 만드는 거지. 이렇게 네온사인을 이렇게 2글자로 만들면 어떡한다? 빛이 선명하겠지. 요거 다 뭐야? 유리야, 유리. 그럼 이런 유리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 가스를 집어넣는 거야. 뭐 집어넣는다고? 가스. 그러니까 어떤 가스를 집어넣에 따라서 색깔이 다 달라져요. 그러면 가스 집어넣고 봉입한단 말이야. 봉입. 시키고 나서 이제 뭡니까? 트랜스가 필요한 거야. 트랜스. 네온 변압기. 네온 변압기 이렇게 있으면 이것도 변압기죠. 그러면 변압기니까 건선이 감아졌단 말이야. 이렇게 몇 차? 1차. 여기 몇 차입니까? 2차죠. 그럼 1차 몇 볼트? 220볼트가 들어가면 선이 이렇게 연결되죠. 선이 이렇게 연결되는 요 선이 바로 무슨 전선이야? 지금 아까 말했던 무슨 선? 네온사인에 들어가는 무슨 선? 네온전선. 이게 바로 그 네온전선이 바로 뭡니까? 아까 말했던 N이 뭐라고? 네온전선이고 C가 뭡니까? 클로로프레인 네온전선이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뭐로 해? 우리가 뭐 R로 하면 뭐가 돼?
고무고, 그지? V라면 뭐라고? 비닐. 이렇게 들어가죠. 그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래서 1차 220V가 들어가면 2차는 얼마 나오냐면 369, 12, 15가 나와요. 이렇게. 얼마 나온다? 3,000, 6,000, 9,000, 12,000, 15,000V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저압이 들어서 뭐로 바뀌었어요? 고압, 무슨 고압? 투고압이 나오잖아. 그럼 2차가 고압 투고압이니까 반면시 못한다. 2차 쪽은 뭐 하는 거야? 2차는 이렇게 고압 투고압이 나오니까 반드시 무슨 공사로 해야 돼, 우리가? 여러분들 옛날 시골집에 매렸다 하얀 거 있죠? 천장에다가 이렇게 하얀 거, 다른 거. 이게 뭡니까? 애자라고 그래. 뭐라고? 애자. 그래서 애자 사용공사를 원칙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게 이거예요. 무슨 사용공사로 한다? 애자 사용공사로 한다는 거. 미리 땡겨서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 네온 전선은 두 가지로 만들죠. 얼마? 여기 9,000V용짜리가 있고, 뭐야? 15,000V짜리 몇 가지? 두 가지로 만드는 거야, 네온 전선을. 그래서 만들어 쓰는 게 바로 네온 전선인데요. 우리가 이 네온 사인은 요 관구가 길이가 몇 메타다? 1m입니다. 몇 메타? 1m당 얼마를 가해줘야 돼? 거의 1m당 1m죠. 1m당 우리가 거의 몇 볼트? 한 대략 1m당 거의 한 1000V를 가해줘야 돼. 몇 볼트? 1000V를 가해줘야만이 평균 수명이 3000에서 얼마? 5000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자가 얼마 나와요? 예를 들어서 몇 메타? 18m 나왔다 한다면 얼마를 가야 돼? 18,000V를 가야 된다. 그지? 18,000V인데 지금 15,000이니까 얼마? 하나 모자라네. 얼마짜리? 3,000짜리 하나 더 갈아줘야 된다고. 그래서 도합 얼마? 18,000이잖아. 그럼 네온 변압기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 있어야지. 15,000V짜리 하나 있고 얼마? 3,000V짜리 두 개를 걸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12,000에다가 얼마야? 3,000짜리죠. 그럼 15,000 되겠네요. 그죠? 네? 네, 이렇게. 그러면 얼마가 모자라 지금? 3,000이 모자라죠? 그럼 3,000 모자라서 그냥 달아버려. 그죠? 그 사람 모르잖아. 쓰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처음에는 잘 들어오잖아요. 그러다가 용량이 딸려. 딸리면 이제 어떡한다? 네온 트랜스가 슬 타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돼? 네온 사인 업체도 뭐가 돼? 간판 업체도 벌어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고장나게끔 만드는 거지. 그리고 또 뭡니까? 네온 사인도 단점이 뭐야, 우리가? 천재지변이죠. 바람 불거나 또 막 뭐가 날아다니면 뭐가 깨지잖아, 유리가. 그래서 또 보수해 먹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간판쟁이 업체도 보수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용량을 가해준다, 안 가해준다? 안 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네온 사인은 뭐가 돼? 전력 손실이 많고, 역률도 낮고, 아주 단점이 뭐야? 가격이 비싸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 요즘 안 쓰고 지금 뭐하다? 다 뭐야? LED 하잖아, 그지? 간판을. 그래서 다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요게 바로 쓰는 게 뭐라고? 운전선, 네온 전선 이게 바로.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는데요. 이건 뭐냐? 우리가 바로 시험에 나오는 것들하는 거지. 바로 형광등을 갖다가 뭐라 그래? 형광등을 F라는 표현을 써요. 뭐라고? F. F가 무슨 등? 형광등이란 뜻이에요. 형광등. 그러면 자 보자. 형광등이고 FL. 그럼 뭐야? 이건 형광방전등용 비닐전선이야. 형광방전등용 무슨 전선? 비닐전선이라고 그래. 비닐전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FL이 이제 형광방전 비닐전선 약호고 F는 뭐다? 형광등이라고 하는 거야. 그냥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FL 그러면 형광램프라고 하는데 형광램프가 아니야. 그냥 형광방전용 무슨 선? 비닐전선.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가는 요전 요것들 말하는 요런 것들 다 뭐라고? 전선이라는 얘기지, 그지?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자, 그럼 보죠, 우리가. 자, 6페이지 보면 절연전선인데, 첫 번째 뭐 나왔어요? 고무 절연전선 나왔네, 그죠? 고무. 자, 첫 번째 이제 고무 절연전선 나왔어요. 자, 고무 절연전선의 약호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뭡니까? 기본이 RB라고 그래. 뭐라고요? RB. 자, 이 고무 절연전선은 심선에다가 무슨 도금한 겁니까? 연동선에다가 무슨 도금? 주석 도금을 한 거야. 그러니까 도체에다가 뭐 했다고? 이렇게 해서 고무인데 심선 위에다가 뭐 한다고요? 주석을 도금한 거예요. 왜 주석을 도금했느냐? 얘는 고무하고 이 도체하고 닿으면은 고무가 물러지거든. 그래서 무슨 도금한다? 주석 도금한다 그래. 그래서 고무가 물러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게 무슨 도금? 주석 도금한다는 거. 그거 꼭 외우셔야지, 그지? 그래서 고무에다가 주석을 쓰는 이유는 무슨 작용? 고무가 물러지는 걸 방지하고 또 뭐야? 황해 작용이야. 무슨 작용?
황이죠, 황의 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황의 작용을 방지한다는 거, 이거 꼭 알아두시고. 그러면 현재 이 고무전에서 어디 쓰는 거야? 주로 옥내배선. 무슨 배선? 옥내배선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지금 쓴다 안 쓴다? 아예 안 써요.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오는 것 뿐이에요. 나오면 뭐다? 약호만 물어봐. 뭐 본다고? 약호. 그래서 약호를 꼭 외우셔야 되고 주석도 많은 이유 알아두셔야지. 무슨 작용? 황의 작용을 방지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그죠? 다음에 두 번째 IC가 나오죠. 이건 정해놓은 겁니다. 이름을 뭐라고? 폴리에틸렌. 무슨 에틸렌이요? 폴리에틸렌 분전선, 절연전선이라고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IC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폴리에틸렌 절연전선은 내열성이 비닐전선보다 아주 작아요. 그러면 뭐가 우수하다? 내열성은 작지만 뭐가 우수하다? 내식성이 아주 우수한 전선이 바로 뭡니까? 폴리에틸렌인데요. 얘는 어디다? 600V 이하죠. 600V 이하에서 어디야? 내약품성을 요구하는 것. 내약품성을 요구하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뭐다? IC 전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폴리에틸렌 전선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플로우루 수지 전선이 있네요. 플로우루. 그래서 세 번째죠. 자, 플로우루 전선. 일명 뭐란다? 얘를 테플론이라고 그래. 뭐라고요? 테플론. 자, 테플론은 합성 수지 절연체로 만든 거가 바로 테플론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뭡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하면 여러분들 에어컨 같은 거 여름에 에어컨 동파이프가 바깥으로 나가잖아. 동파이프하고 이제 전선이 같이 나가면 묶어주잖아. 그죠? 이제 그런 거 쓰는 거가 테플론이라고 보시면 돼. 재질이. 그런 것들이. 그런데 이 테플론은 중요한 게 뭐냐면, 화학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거.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화학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안정되어 있는 전선. 재질이 그렇다는 얘기죠. 이거 꼭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흡수, 그러니까 물이 온다든가 습기, 물기가 되면 전혀 먹지를 않아. 그래서 무슨 성? 흡수성이 전혀 없다. 없다는 전선. 요것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플로우 전선 끝났고요. 자, 그러면 뭡니까? 이제 7페이지 갑시다. 자, 7페이지 가면은 알루미늄 전선인데 알루미늄은 거의 쓰지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고압 절연전선이죠. 자, 우리가 고압 절연전선은 앞에서 말했습니다. 고압 절연전선. 자, 우리가 앞에서 전압의 중별 했었죠. 저압은 몇 볼트? 직류 600, 700V, 50V 이하고 교류 얼마? 600V라고 했었죠. 고압은 얼마다? 7000V 이하인 것. 그건 얼마? 3300 얼마? 6600V가 고압이에요. 이제 거기에 쓰는 게 바로 뭐다? 고압 절연전선. 그래서 앞으로는 고압 절이라고 안 하고 줄여 말을. 고압 절연전선 말이 기니까 뭐라고? 고절이라고 줄이면 돼. 뭐라고? 고절. 그러면 뭐야 이게? 고압 절연전선 줄임말이 되겠지. 그래서 그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절은 어디 씁니까? 바로 옥내배선에 쓰는 거. 어디요? 옥내인데 어디 옥내가 돼? 7000V는 어디? 고압 옥내배선에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고압 옥내배선은 여기 보자. 옛날에 많이 썼던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저압 옥내배선은 나중에 나올 거야. 옛날엔 저압 옥내배선이 잠깐 볼까요? 저압 옥내배선은 12가지 공사가 있는데요. 실제 쓰는 공사가 12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많이 썼던 게 바로 뭐다? 옛날에 지름 몇 mm짜리입니까? 1.6mm짜리 썼어요. 무슨 선? 연동선. 이걸 썼는데 연선, 단선 썼었죠. 1.6mm 단선. 근데 1.6mm가 뭐로 바뀌었다고? 현재 우리가 KS IC 기준으로 얼마? 2.5로 바뀌었다 그랬죠. 그죠? 또 2.6mm가 얼마로 바뀌었다고? 4스퀘어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 2.6이 얼마로 바뀌었어요? 6스퀘어로 바뀌었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고압 옥내배선, 고압 절연전선 쓰는 게 바로 고압 옥내배선에서인데 이 고압 옥내배선에서는 전선이 얼마다? 몇 스퀘어요? 몇 스퀘어? 6스퀘어를 쓰는 거야. 몇 스퀘어? 6스퀘어 전선을 쓰는 거고 저압은 얼마짜리 쓴다고? 현재 쓰는 게 몇 스퀘어야? 2.5스퀘어 쓰는 거죠. 이거 틀리면 용서 못 받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압 옥내배선 얼마짜리 쓴다? 2.5. 고압 옥내배선 얼마? 6스퀘어 쓴다는 거지. 그래서 옥내배선에 가장 많이 쓰는 거고 또 어디입니까?
앞에서 뭐 배웠어요? 가공인입선 배웠지? 맞아요? 가공인입선이 뭐라고? 하나의 지지물로부터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어디야?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수형과 무슨 점? 푸치점에 이런 전선을 뭐라 해서 우리가 인입선이라고 했어 안 했어 어제? 했었죠? 자, 그럼 저압으로 받으면 얼마? 저압인입선이고 고압으로 받으면 고압인입선, 특고압 받으면 특고압인입선이잖아. 그래서 어디 쓰는 거야 얘도? 어디? 고압인입선. 에? 그런데 또 어디 써야 돼? 얘는 그런 데 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죠. 뭐라고? OW 시험에 단골 1순위 그지? 그래서 5개용 자 어디입니까? 5개용 비닐 절연 전선이에요. 비닐 절연 전선. 그래서 꼭 외우셔야 돼. 약호를 뭐라고? OW. 얘 어디 쓴다? 얘는 오로지 어디만 쓰는 거야? 저우압 가공 전설로. 어디요? 저우압 가공 전설로만 쓰는 거죠. 색깔은 원칙색이 보다 검정색입니다. 그러면 저우압 가공이 뭡니까? 보자. 전봇대. 이게 무슨 물? 무슨 물? 지지물. 그지? 지지물이 뭐래서 어제? 지지물이 뭐라고요? 목주. 응? 자, 뭐라고? 지지물의 종류는 뭐가 있다고? 나무로 만드는 뭐라고요? 목주. 철로 만드는 뭐라고? 철주. 자, 뭡니까? 콘크리트하고 시멘하고 자갈하고 모래다 섞고 뭐라고? 콘크리트주라 그래요. 그래서 다른 말로 뭐란다? 철근을 넣었다 해서 뭐라 그래? 철근 콘크리트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여서 뭐라 그래? 그냥 우리가 뭐라고? 콘크리트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 있다고? 철탑이 있잖아요. 요걸 다 무슨 물이란다? 지지물이라 그랬어.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목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랬죠? 너무 비싸기 때문에. 얘들보다 더 비싸. 그래서 안 쓰는 거는. 또 귀하고요. 그래서 환경에 또 위배받기 때문에 나무 막 자르면 안 돼. 그래서 보호하는 거지 나무를. 그래서 목주 안 쓰고. 철주. 철로 만든 줄을 말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많이 쓰는 게 어디요? 교통신호등, 또 어디야? 가로등, 그지? 다 무슨 주? 철주죠. 그래서 철주는 요즘 이제 현대 도시의 미관에 맞게끔 이제 철주를 많이 표현시키죠. 예쁘장하게. 그래서 좀 딱딱한 면이 없고 뭐가 돼? 좀 부드러운 현대 미각에 맞게끔 많이 이렇게 구부려서 쓰는 거예요. 그런 걸 어떻게 만드느냐, 그죠?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이 바로 뭐다? 우리가 보면 기본이 A종 철주가 있고요. 미리 알아두세요. 무슨 종? B종 철주 나눠집니다. 이렇게. 그럼 철주는 자, 뭐야, 재질이? 강관주. 무슨 주요? 강관주라든가, 무슨 주? 강판 조립 철주야, 이렇게. 강판 조립 철주로 만든 것들이 다 뭐라고? 무슨 주입니까? A종 철주라고 그래요. 그러면 강판 조립이란 건 뭡니까? 널판대기 같은 큰 뭐가 돼? 철판에다가 어떤 틀에 넣어서 어디다 동글동글하게 말죠. 말면 뭐가 돼? 이게 뭐야? 원형. 또 뭐야? 삼각형. 이렇게 만들죠. 이게 무슨 뭐 마른 목걸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A종이라는 얘기지. 어? 그런 걸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B종은 뭐냐? B종은 강관이나 강판 조립자 아닌 것들을 뭐라 그래? B종이라 그러죠. 그래서 뭐라 그래? 답이 A종 이외의 것이라는 거야. A종의 것. 이게 무슨 뜻이에요? A종의 것이 이런 것들이 아닌 것들. 그지? 이걸 뭐라 한다? 무슨 주? B종 철주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주가 나오는데 콘크리트도 두 가지가 있어요. 뭐 A종과 무슨 종? B종이 있는데요. 자, 가자. 무슨 종? A종 콘크리트주가 있고 또 두 번째 B종은 나눠져요. 그러면 전봇대의 크기인데요. 콘크리트 크기는 보자. 여기 보시면 전봇대의 총 길이를 뭐라 그래 우리가? 전봇대 길이를 전장이라고 그래. 네? 전장. 그 다음에 전봇대 맨 꼭대기를 뭐라? 동그란 걸 그걸 말구라고 그런다고. 뭐라고요? 말구의 무슨 지름? 지름이라고 비교하고. 전봇대 무게가 얼마냐? 무슨 하중? 설계 하중에서 몇 가지? 세 가지를 기준 잡아. 그래서 콘크리트 크기 몇 가지다? 첫 번째, 두 번째, 몇 번째? 세 번째. 이 세 가지로서 그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콘크리트주는 A종이 얼마냐고 물으면 A종은 전봇대가 기본이 얼마다 그러냐는 7m부터 얼마까지? 20m까지 있어요. 7m부터 얼마까지 있다고? 20m인데 그 중에서 몇 m야? A종은 전봇대 길이죠. 전장이 몇 m? 16m 이하.
7m부터 얼마까지요? 10m 이하까지이고, 그때 무게지. 무게, 설계 하중이 얼마다? 6.8kN 이하라고 해요. kN 이하. 요걸 전부 뭐란다? 우리가 무슨 주? A종 콘크리트가 되는 거고, B종은 만약에 얘가 얼마입니까? 전장이 15m야. 16m 이하죠? 이하인데 무게가 얼마야? 6.8이라니 얼마? 9.8. 그럼 어떻게 돼? 6.8 이하가 아니잖아, 그지? 6.8 넘었으니까 이때 뭐로 본다? B종으로 보겠다는 얘기지. 알았어요? 그래서 B종은 전부 뭐다? 이런 것들이 아닌 것들, 즉 A종 이외의 것, 그래서 A종 이외의 것이 되겠죠. 그럼 무게가 얼마야? 똑같은 6.8인데 전봇대 길이가 얼마라고? 18m. 그럼 얼마 돼? 이건 A종이 아니란 얘기지. 뭐라고? B종이란 얘기죠. 무게가 같아도. 그런 것들을 무슨 물이란다? 지지물. 철탑은 나중에 할게. 아시겠어요? 요거는. 그래서 요런 것도 지지물이야. 그럼 이런 지지물에 뭐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은, 자, 보죠. 지지물에 완금을 다뤄. 뭐라고? 완금이 뭐야? 다른 말로 사람 팔이라고 그래. 무슨 팔? 사람 팔. 팔을 영어로 암이라고 그래. 암. 그러면 안금이라는 게 뭐냐면, 자, 보죠. 요 안금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한다? 우리가 완철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는 완철. 완철인데, 완철. 완철은 이렇게 나눠져요. 가강금하고 무슨 안금? 경안금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가강금은 이렇게 각이 진 게 가강금이고요. 이렇게 된 거. 경안금은 네모나게 뚫린 게 바로 뭐라고? 경안금이야. 이렇게. 요런 안금이야. 요거 봐, 담보. 강철에 강철. 철로 돼 있단 말이야. 엄청 무겁죠. 전봇대 올라가서 끌어올리면 엄청 무겁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요런 것들을 집어넣는 건데, 요런 거를 갖다가 전봇대에다가 걸쳐 놓는 거야. 근데 걸치는 방법이 참 우습죠. 어떻게 걸치느냐? 바로, 전봇대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뭡니까?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어야 돼? 보시면 가강금이지. 요런 가강금을 전봇대에다 부착한단 말이야. 보로스. 얘를 집어넣어요. 집어넣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가 돼? 고정시킬 게 없잖아, 그지? 고정시키기 바로 뭐냐? 요거죠. 뭡니까? 이게 볼트. 뭐라고? 볼트를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지? 그럼 뚫은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봇대에는 니꼬로 하면은 동그란 전봇대에다가 뭐 집어넣어? 완금이 들어가고, 가운데다 뭐 박은 겁니까? 볼트를 갖다 집어넣었어. 넣어가지고 볼트 채우고 뭐야? 너트 채우는 거지. 그지? 이렇게 집어넣어서 정면에서 봤더니 어떻게 되냐? 정면에서 보니까 완금이 이렇게 지나가고 가운데 뭐밖에 안 보여? 볼트밖에 안 보여. 뭐밖에 안 보인다고? 볼트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된 거라고. 지금. 근데 이제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애자의 애자. 애자인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저기 나와 있는 거 보지만 우리가 피내자라고 그러는데, 피내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거, 고동색으로 된 거. 이렇게 생긴 피내자를 갖다가 위에다 다는데, 이렇게 달아요. 달아놓고선 전선이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죠. 전선이 지나가면 얘가 중심을 못 잡아. 삐끄덕 삐끄덕 된단 말이야. 그래서 삐끄덕 삐끄덕이니까 삐끄덕 되지 말라고 요걸 뭐라 그래? 완금이라서 영어로 뭐라고 한다? 암이라고 그래. 뭐라고요? 암. 그래서 우리 신사부 입을 때 몸에 넥타이 매지 않습니까? 얘도 넥타이 매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뭐라 그래? 얘를 암타이라고 하고, 묶어주면 뭐가 된다? 암타이 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갖다 설치주면 어떠?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이지. 요걸 뭐라 한다? 우리가 보통 장주라고 그래. 그럼 지지물에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이런 게 들어가는 거지. 근데 요거는 뭐라 그래? 우리가 별명 볼트 썼기 때문에 뭐라 그래? 무슨 장주? 볼트 장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 말고 우리가 뭐 했어? 완금 밴드도 있지. 완금 밴드 장주는 뭐냐면 U볼트짜리 들어가. 무슨 볼트? 이런 U볼트가 들어가. U볼트. 그럼 요거 최근에는 우리나라 이거 쓴다 안 쓴다? 거의 안 쓰고 무슨 밴드? 완금 밴드 장주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완금 밴드는 플러스 뭐다? 이렇게 네모나게 뚫린 거. 무슨 한금? 경안금을 갖다가 걸죠. 걸면 여기다 뭐 집어넣는다고요? 요렇게 생긴 뭐야? 이렇게 생긴 뭐라고? U볼트야. 무슨 볼트? U볼트죠. 그래서 U볼트 쓰니까 U라고 쓰면 맞는데 영어로 쓸 때 뭐라고 써? 우리가 영어로 U라고 쓰면 절대 안 되지. 그냥 무슨 볼트야? U볼트야. 그냥 이렇게. 그러면 요런 데다가 자 갖다 집어넣죠. 그러면 전봇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동그란 원형에다가
요런 완금을 걸치고요. 그 다음에 뭐 집어넣어야 돼? U볼트 채우는 거지, 그죠? 그럼 어떻게 집어넣어요? 요렇게 생긴 거를 반대로 이렇게 걸치지. 걸쳐서 집어넣으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뭐야? 너트 채워주면 되지. 그럼 정면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정면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되지. 이렇게 보면, 자, 똑같이 돼 있죠? 똑같은데 뭐 지나가요? 애자 달고 전선 지나가면은 뭐밖에 안 보여? U볼트 단자, 요것밖에 안 보이는 거야. 에? 요렇게 하니까 요즘 뭐가 돼? 이걸 안 쓰고 뭘 쓴다고? 얘를 많이 쓰는 거야. 무슨 밴드? 완금 밴드 장주가 우리나라 1순위야, 지금은. 이걸. 이게 전봇대라는 거 아시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지지물이라고 그래.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일선은 전봇대가 없지. 전부 봐. 지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많이 볼 수가 없잖아. 그죠? 근데 저기 애각지원 나오면 뭐가 돼? 다 있어, 없어, 이거? 다 있잖아. 그죠?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낮에 시간 나면은 땅 보지 말고 어디 봐야 돼? 이렇게 하늘 보고 다니란 말이야. 전봇대를 좀 많이 보라고.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알 수 있겠지. 그래서 그러면 여기가 보자. 애자가 이렇게 있는데 애자가 지나가잖아. 애자의 전선이 지나가면 삼상이 지나가는 거지. 몇 상? 삼상인데 현재 우리나라 뭐 쓴다 소리가 많이 쓰는 게 22,900V라고 쓰는데 이게 바로 뭐다? 삼상 4선식 선로야. 우리나라는. 그래서 하나가 들어가는 게 뭐 중성선이죠. 요게 바로 뭐 중성선이야. 그러면 요게 나전선이거든요. 나전선은 어디에 준하냐고 하면 저와 가공준소에 준하는 거야. 그래서 N에다가 세 가닥이 또 지나가. 이렇게 세 가닥이 또 지나가죠. RST 이렇게 지나가면 뭐라고? 이게 저와 가공준선이야. 무슨 선? 요 저와 가공준선을 뭐로 쓰겠다고? OW 쓴다는 얘기야. OW 이런 거. 그래서 외워야지. OW는 오로지 어디만 쓴다고? 저와 가공전선로만 쓰는 거야. 얘는 옥내에 쓸 수 있어, 없어요? 옥내에 쓸 수 없지, 그지? 또 5개만 쓰는 거야. 그래서 얘는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온다. 뭐라고? 이제 DV 나오네. 뭐 나온다고? DV. DV가 뭡니까? 시험에 단골이 얘도 뭐라고? 인입용 묻는선 비닐 절연선이야. 약국구가 외우세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 쓴 거예요. 임용은 뭡니까? 자, 어제 했었죠. 여기다가 뭐 달아요? 이렇게 해서 주상변압계나 달아서, 자, 우리 가정집이 있죠. 집까지 뭐가 들어와야 돼? 전선이 들어와야 돼. 그죠? 그럼 보자. 여기에서 뭐다? 이렇게 우리 집까지 전선이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죠? 이게 바로 뭐야? 우리 자입에 들어오는 전선이 뭐라고? 인입용 비년선. 이게 바로. 그래서 기본이 뭐다? 두 가닥 들어오는 게 뭐라고? 단상 몇 선씩? 2선씩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집에, 주택집에 이 전선 들어오는 거 보면 대부분 뭐야? 무슨 색이다? 흑색과 몇 순색? 녹색으로 들어와. 이게 가서 보란 말이야. 집에 가서. 주택집은 다 이렇게 들어와. 흑색, 녹색으로 해서 들어온단 말이야. 이게 무슨 선? 인입선이야, 인입선. 그래서 인입선에 쓰는 게 바로 뭐다? 인입용이고. 삼선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 삼선으로 들어오면 색깔이 틀리지. 흑, 녹, 뭐라고? 청색까지 들어가는 거지. 그지? 상기어는 뭐가 다? 세 가닥일 때 흑, 녹, 청. 두 가닥일 때 얼마? 흑색, 녹색 들어오는 거고요. 기본이. 그래서 다른 건 보지 말고 요 약호만 좀 외우세요. 뭐라고? DV. 뭐라고요? 무슨 선? 인입용 비닐 절연선이라는 거. 그 다음에 자, 8번째죠. 자, 비닐 절연선 나오네. 비닐. 여기 있네, 여기. 요거 저거 비닐. 그래서 비닐 절연선을 갖다가 우리가 현재는 시험에도 물어봤던 건데요. 앞에서 2010년도 전까지 뭐라고 그랬어? KSC 한국공업교육이죠. KSC 규정으로 IV라고 그래. 뭐라고요? IV. IV를 뭐란다 우리가? 600V 묻는 선 비닐 절연선이란 얘기죠. 그럼 얘는 왜 600이야? 너는 몇 볼트만 쓰라고? 600V만 쓰란 얘기야. 아까처럼 비닐 전선을 뭐라고? 7000V 이하에서 뭐라고? 고절이 되는 거고. 맞아요? 또 10만 볼트 미만 7천 넘을 때 쓰는 뭐가 돼? 특절. 그래서 특별히 법정되는 거고. 그지? 전압에 따라서 던다 전선 굵기가 다 재료 재질이 다 틀리다는 얘기지. 그래서 600V 비닐 전선 말하는데, 자 보죠. 이 600V 비닐 전선의 단점 뭐냐면 열에 약하다는 거야. 뭐라고? 열에 가장 약해요. 그래서 여기 보자. 도체 위에다가 뭐를 갖다 씌웠어? 이렇게 해서 비닐. 뭐라고? 비닐을 갖다 집어넣은 거. 도체를 씌운 거잖아. 그지?
그래서 비닐이 견딜 수 있는 최고 허용 온도가 얼마냐고 그러면 얼마다? 60도씨에 몇 도씨? 60도씨까지밖에 못 견뎌. 저압은 60도씨밖에 못 견디는데 60도에 넘어가면 어떡한다? 비닐이 녹는단 말이야. 녹으면 어떡한다? 도체 쫙 달라붙죠. 그럼 이제 우리가 칼리라든가 뭐로 벗기면서 잘 벗겨져 안 벗겨져? 안 벗겨지는 거지. 그래서 60도씨가 넘으면 쓴다 안 쓴다 안 돼서 비닐이 견딜 수 있는 최고의 온도가 얼마까지 간다고? 60도씨까지 가깝게 못 견디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것이 뭐로 바뀌었어요? 이 IV가 현재 ICU로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뭘 쓰는 거야? HIV를 쓰는 거야. 뭐라고요? HIV. 내열형 빈연선을 많이 써. HIV. 이런 것들은 온도가 몇 도씨? 몇 도시입니까? 70도씨로 바뀌었죠. 그래서 최근에 60도씨가 뭐로 바뀐 거야? 전부 70도씨로 바뀐 거예요. 뒷부분 나오니까 그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도 우리가 이 비닐 전연선은 왜 이렇게 쓰냐고 물어보면 얘는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IV 전선은 자 뭐 있습니까? 9가지 색이 몇 가지? 9가지 색이 있어요. 9가지 색이 뭡니까? 흑, 백, 적, 녹, 또 뭐 있습니까? 황, 청, 뭐 있어요 또? 자색이라고 그래. 자색. 흑백중 황청, 자색, 갈색, 뭐라 그래? 주회. 이렇게. 그럼 자색이 뭡니까? 보라색을 말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황적색 여기 있죠. 회색도 있고요. 그래서 황적색이라고 해요. 황적색. 요런 것도 있는데요. 왜 9가지 색깔을 만들어 놨을까 우리가? 그죠? 의문이 많죠. 그죠? 그럼 우리가 전선은 기본 전기 배선할 때는 단선에서는 기본이 몇 가닥이야? 6가닥이 필요해. 왜 6가닥이냐면 자 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스위치를 만든다. 무슨 예로요? 스위치를 만들면 잠깐 볼까요? 자, 이게 뭐야? 이렇게 해서 소켓이지 뭐라고? 옛날 백일전구 소켓. 요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이렇게 백일전구가 요 안에 들어가잖아. 그지? 그럼 이게 막 소켓이야, 소켓. 소켓, 옛날에 많이 켰던 백일전구. 소켓에 뭘 집어넣어야 되다? 분전반 여기 있죠? 플러스 선, 마이너스 선 이렇게 있다고 보죠?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에 스위치가 여기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럼 이 불을 켜려고 한다면 어떻게 돼? 자, 내가 하얀 색깔로 다 그릴게. 마이너스 어디로 간다? 무조건 등 연결하는 거야. 무슨 연결? 등. 플러스로 와야 돼? 플러스는 여기 마이너스죠. 플러스로 온다고 스위치로 가는 거야. 무슨 어디로 간다고요? 스위치 이렇게. 얘가 이렇게 온다고. 스위치 잡는 거다 등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그죠? 그러면 다 하얀 색깔로 어떡한다? 전기 개선할 때 좀 복잡하지. 그죠? 그러니까 뭐가 돼? 뭐를 써야 돼 여기서? 색깔을 써줘야만이 뭐가 된다? 전기선 연결할 때 편해 안 편해? 편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공사업자가 야 전원선 뭐로 쓰겠다? 대부분 뭐 써요 우리가? 전원선은 삼성은 뭐야? 흑, 백, 적 이렇게 같이 뭐다? 흑적청을 쓰는 거 뭐라고? 흑색, 적색, 청색을 원인으로 하겠어. 전원 색깔을. 옥내배선 아시겠어요? 삼성 흑, 적, 청. 접수는 뭐라고? 백색을 쓰는 거야. 무슨 색? 백색을 많이 쓰고요. 또는 백색 또는 뭐라 그래? 재색이라고 그래. 근데 이제 접수는 못 쓴다 그래. 대부분 속에 녹색을 많이 쓰 선은. 그렇지만 우리가 3상 4선식에서는 정해놨어. R상을 뭐라고? 흑색. S상을 뭐라고 그래? 적색. T상을 뭐라 한다? 청색. 중선선을 뭐라 그래? 백색이라고 정해놨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이제 대부분이 선선 역할을 할 때는 뭐야? 녹색을 뭐로 쓴다고? 접선을 많이 쓰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색깔로 정해놓은 것은 바로 뭐가 돼? 전원 표시를 뭐로 하겠다? 색깔 표시하고 스위치는 뭐가 돼? 자기 마음이지. 그날 어떤 선을 쓰라는 뭐돼? 어떤 걸 쓰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9가지 색깔을 정해놓은 건 뭐야? 착색이 용이하게끔 뭐라고? 착색이 용이하게끔 해서 전기 배선할 때 어떡한다? 좀 잘 보고 결선하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IV 전선은 요때 쓰는 거야.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IV는 오로지 어디 쓴다? 저압에만 쓰는 거. 어디요? 저압. 그래서 얘는 비닐은 이렇게 단점이 아까 말했지만 열에 약하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색깔이 몇 가지다? 9가지 색깔이 있다는 거죠.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600V 비닐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다음에 이제 보죠. 우리가
9번째 보면은 이제 기타 전연선 나오네. 무전선, 전연선. 자, 그러면 기타 전연선이죠. 자, 거기 볼까요? 기타 전연선. 첫 번째 문전선 FL 나왔네. FL이 뭐래서 아까 경광등 전선, 그지? 또는 경광방등 전선, 그지? 맞아요? F이죠. 그래서 경광전선이고요. 자, 얘는 어디야? 1000V에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자. 두 번째 무전선 네온전선이네. 무전선 네온전선. 자, 네온전선 보니까 그 밑에 표 나왔네. 그죠? 뭐 있어요, 우리가? N이 뭐라고? 아까 말했죠. N이 여기서 뭐야? 전연전선에서 여기 봐. 전연전선에서 N이 뭐라 했어요? 클로로프렌이었는데 저기 네온전선으로 가니까 뭐라고? N이 뭐라고? 무슨 전선이다? 네온전선이죠. 그죠? 그래서 약국을 그렇게 보시면 돼서 네온전선은 거기 표에 보면 뭐 나왔습니까? NRV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주가라고 나와 있지. 그래서 매 표 밑에 보니까 N이 무슨 전선? 네온전선. R이 뭐라고요? 고무. V가 뭐라고? 비닐. C가 클로로프렌. E가 뭐라고요? 폴리에틸렌. 나왔어 안 나왔어요? 나왔죠? 자, 그럼 첫 번째 봅시다. 뭐라고? NRV 이렇게 나오네. 보세요. 자, NRV 나왔죠? 그러면 읽을 때 어떻게 한다? 읽을 때 얘가 1순위를 읽는 거야. R이 1순위, V가 2순위, 맨 마지막이 몇 순위? 3순위가 되는 거지. 그러면 자, 보자. R이 뭐랬어 아까? 고무. V가 뭐라고? 비닐. N이 뭐라고? 네온. 맞습니까? 그럼 뭐라고 읽으면 돼? 고무로 절연시킨 비닐 네온 전선. 이해했어요 이제? 다시 한번 얘기. 그럼 뭐가 되게? 고무 비닐 네온 전선. 맞죠? 그 다음에 또 합니다. 하나 더 가자. 얼마? NEV 나오네. 뭐라고? NEV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뭐부터 읽으라고 여기? 얘 붙는 거지. 뭐라고? 1번이 뭐야 이게? 2가 뭐라고? 폴리. 2번이 뭐라고요? 비닐. 3번이 뭐라고? 네온. 그래서 폴리에틸렌으로 전연시킨 비닐 외장 네온 전선. 이해했어요? 약호를 알아야 읽지. 예.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우리가? 자, 가자. 뭐 있을까 이제? 또 NRC 가자. 뭐라고? NRC. 자, RC도 마찬가지. R이 뭐라고요? 고무. C가 뭐라고? 저기서 뭐랬어? 클로로프린인데 여기서 클로로프린이 N이라 그랬잖아. 그지? N. 근데 우리가 네온 전선에서 뭐라고? 클로로프린은 뭐라 한다고? C를 한다 했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를 뭐라 한다? 고무로 절연시킨 뭐라고? 클로로프렌 외장 네온 전선. 그지? 그래서 C가 뭐라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요? 클로로프렌이라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저 앞에 있는 네온 전선, 저 앞에 있는 절연 전선하고 여기 있는 거고 같다 틀리다? 약구가 말이 좀 틀리다는 얘기죠.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자, 해봤던 거니까. 그럼 NRV는 고무 절연 비닐 외장 네온 전선인데 앞에 뭐부터 용량이 붙잖아. 15kV NRV라고 하면 어떻게 읽어야 돼? 이때는 용량부터 읽어주는 거 있대. 아시겠어요? 몇 볼트? 15kV형. 뭐다? 2순위 고무로 절연시킨 비닐 외장 무슨 전선? 네온 전선. 그래서 용량이 주어지면 뭐부터 읽어라? 용량부터 읽어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얘가 없으면 뭐라고? 1, 2, 3번. 아시겠죠? 이렇게 읽어주는 게 바람직한 얘기죠. 그래서 이게 네온 전선은 이렇게 기타 전선께서는 다 물어보는 게 뭐다? 이런 전선 약호를 물어보는 것들이니까 그걸 좀 기억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죠. 10번째 보면 이제 뭐 나온다? 이제 바인드선 나오네. 무슨 선이요? 바인드선. 자, 바인드선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보죠. 천장에 옛날 천장집 보면 옛날에 하얀 요런 애자가 있어. 사기 애자. 이런 사기 애자에 이렇게 애자가 매달렸죠. 그러면 애자 위에 뭐 지나갑니까? 그죠? 전선이 지나가잖아, 이렇게. 그럼 전선 지나가면 그냥 내비두면 어떻게 돼? 뚝 떨어지지. 떨어지지 말라고 뭐가 돼? 애자의 전선을 묶어줄 때 쓰는 게 바로 뭐다? 바인드선이야, 이게 바로. 그래서 바인드선은 이렇게 내수질의 절연 혼합물을 먹인 피복 바인드선이. 아시겠어요? 잘 썩지 않아요. 그래서 왜 바깥에서도 잘 썩지 않는 건데, 요렇게 묶으면 뭐라고?
이렇게 묶으면 일자 바인드라고 그래. 몇 자? 일자고. 이렇게 묶으면 뭐라고? 십자 바인드법이라고. 무슨 법? 십자 바인드법.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인드선은 애자의 전선을 묶을 때 쓰는 거지만 이 바인드선이 무슨 굵기다? 최소 굵기가 기본이 얼마라고요? 0.8mm 붙어 있어요. 몇 mm? 0.8. 근데 쓴다 안 쓴다? 거의 안 써요. 근데 있다고 보는 거죠. 0.8, 0.9, 1.0, 1.2mm까지 해서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인데 최소 굵기가 얼마라고요? 0.8mm만 쓰는 거예요. 최소 굵기가 되고. 근데 거의 쓴다 안 쓴다 얘는 안 쓰고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그 표에 보면은 자 보자. 전선 굵기와 바인드선인데 거기 보면 이제 그건 시험에 안 나올 거고요. 그러면 애자의 전선을 붙는 법이지. 이거라 무슨 바인드법? 일자가 있고 뭐가 있다고? 뭐가 있어요? 십자가 있죠? 그죠? 맞아요? 일자 바인드에 쓰는 전선 얼마냐? 얼마? 1, 10, 16. 여기 뭐라고? 1, 10, 16. 끝났지? 일자가 얼마라는 소리야? 10스키야. 십자가 뭐라고? 16. 그래서 금방 해오잖아. 1, 10, 16. 그지? 그래서 바인드선은 외워야 돼. 최소 굵기 얼마? 0.8. 일자가 얼마? 10. 십자는 얼마? 16. 1, 10, 1, 16. 그렇게 외우시면 금방 외우겠죠. 그죠? 그래서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